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더 오르기 전에? 저는 100시간의 일본 철도 일주 후 한국으로 가기 위해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먼 곳에서 출발해서 빠듯하긴 했지만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에어서울 카운트 클로즈라고? 아니 그럼 어디서 하는데 살려줘. 아무리 생각해도 직원 카운터가 닫힌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다시 확인해보니 내가 시간을 잘못 봤네. 8시 5분인데 8시 50분으로 봤어요. 대부분의 항공사 카운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지라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일단 가장 골치 아픈 건 이제부터 초과될 예산이었는데 이제부터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노쇼 처리가 돼버린 이 항공권부터 환불을 했어요. 환불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항공사에서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길 바랬어요. 또 한 가지 확인해 본 건 다음 항공권이 언제 있느냐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스카이스캐너로 검색을 해봤을 때 내일 오후 2시 20분에 티웨이 항공편, 그나마 가격이 괜찮으면서도 빠른 비행편입니다. 다른 거 좀 더 빠른 거 있나 확인해봤는데 일본 항공 7시 25분에 출발하는데 오후 2시 25분에 도착하는 어마어마한, 이게 뭐야 도대체? 거기다가 142만 원이에요. 이런 항공권은 왜 파는 걸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티켓은 티웨이 항공 오후 2시 20분 17만 원짜리. 조금만 더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좀 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구매한 티켓보다 저렴했지만 이때 저는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싼 항공권을 구매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애기가 넘어졌어요. 아이의 울음이 뭔가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인지 동생인지는 왜 좋아하고 있냐? 일단 일본에 머물러야 하는 건 확정이 됐고 잠을 어디서 자야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숙소도 알아봤어요. 캡슐 호텔 이런 거 있나 찾아봤는데 나인아워스 나리타 에어포트 예약 가능한 객실이 없습니다. 토요코인 나리타 공항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예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 공항에서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저분도 뭔가 한숨을 쉬는 게 비행기를 놓친 게 아닐까. 부디 저처럼 비행기 놓치지 마시고 무사히 가시기를. 공항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잘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했어요. 지금 시간은 9시 30분. 쓸쓸하네요. 사람도 없고. 일단 누울 자리부터 찾아볼게요. 그런데 10kg이 넘는 배낭을 들고 다니니 엄청 지치더라고요. 저 지금 체력이 거의 뭐 바닥 났거든요. 5일 동안 컨텐츠 찍고 이제 한국 가서 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네. 코인 락커 있다. 코인 락커 가볼까? 사진 찍어서 해석해달라고 해야겠다. 사진에 있는 영문 좀 해석해줘.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회 사용 시 하루 기준입니다. 그런데 현금 결제만 가능했습니다. 라커에 맡길 돈도 없어. 나 원래라면 비행기 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공항 와이파이를 뭐 써도 되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e심을 한 장 더 샀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e심은 12시 정각이 되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결국 짐 가방을 메고 잘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거는 좀 불 켜놨으면 좋겠다. 안 무섭게. 바이리꼬 여기 가격 실화냐? 와. 피카츄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새 가격이 올라간 건데 17만 원이던 게 19만 원 됐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더 오르기 전에? 아니 주식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네이버는 23만 원. 지금 저점 매수 같은데? 19만 2천 원이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1시간 뒤에. 이 와중에 저는 막연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땡처리 항공권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몰랐습니다. 어설픈 지식이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이거 전기 꽂을 때도 있어. 하룻밤을 보낼 만한 넓은 벤치를 발견했는데요. 야 돌침대 마냥 딱딱하네. 아 인생. 항공권 싸게 구매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가격 비교 사이트나 구글 플라이트에서 가격 변동 추이를 확인하세요. 여러 번 검색 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는 것도 팁입니다. 야 내가 검색하는 걸 보고 가격을 올리는구나. 항공권을 싸게 구매하기 위해 머리는 계속 굴렸지만 판단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배가 고파요. 편의점을 찾아볼까 싶습니다. 시간은 10시 41분인데 깜짝이야. 여기는 뭐가 있을까? 스태프들이 쉬는 데인가 봐요. 진짜 앉아서 쉬기만 하는 데구나. 누울 때 있었으면 약간 유혹이 될 뻔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은 식당이 있는데 지금은 다 문 닫았겠죠? 컨비니언스 스토어, 로손. 로손 문 열었다. 좋아. 지금 제가 환전 계좌에다가 넣어놓은 돈이 2,700엔 정도 쓸 수 있어요. 한 26,000원 정도인데 더 이상 환전을 안 하고 이 돈으로만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겁나 비싸. 특이한 과자도 겁나 많네. 뭔가 섣불리 살 수 없어. 우와 일본 빵 종류 되게 다양하다. 편의점 빵이 이렇게 다양할 일입니까? 와 패스츄리네.
158엔. 외관으로 봤을 땐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빵들이 많았습니다. 맘 같아서는 다 뜯어서 조금씩 맛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 산 것은 참치 앤 에그 샌드위치였습니다. 계란도 그렇고 참치도 그렇고 뭔가 다 맛이 좀 자극적이네요. 허기를 달래고 나니 갑자기 이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제 피곤한데요. 잠을 좀 자고 싶어요. 그렇게 여기를 제 구역으로 정하고 누웠는데 12時まで、あ5 o'clock open. 어, 내일 5시 오픈. 4층은 국제선 승강장이었는데 여기는 안전상 문을 닫아야 하고 1층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땡큐. 결국 짐을 싸들고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스픽? あのエレベーターじゃなくて左側のエスカレーターで地下1階まで行ってください。 아 오케이 I understand. 예, 땡큐.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편집했지만 통역기 대화였습니다. 말 되게 못 알아들었는데 공항 직원분 되게 친절하시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낼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좋은 자리는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누울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공항에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시간에?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아니면 내일 비행기 일찍 타려고 그러시나? 역시 좋은 자리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밖에 없는 것 같아. 이 와중에 항공권 가격도 내렸네? 여기서 다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결국 저는 여기서 매수를 결심했는데 매진됐다고? 여기서부터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최저가로 나온 티켓을 결제하려고 들어가면 허위 매물 마냥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자 어쩌면 내일 서울로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일본에서 컨텐츠를 더 찍고 갈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체력과 금전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었어요. 지방으로 가는 루트도 고려했는데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더 이상 생각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행기 티켓과 씨름을 하던 저는 너무나 피곤해 잠이 들었고 중간에 일어나 티켓 가격을 확인했는데 그 사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대략 38만 원이라는 가격에 인천행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아니 저는 땡처리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땡처리 항공권이라는 게 운이 좋아야 구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구하기는 힘든 항공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운을 테스트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빨리 표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17만 원에 구매할 수 있었던 표를 지금 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비행기 값은 오른다. 어찌됐든 이제 눈을 좀 붙이기로 했는데 새벽이 되자 공항 안이 엄청 싸늘해지더라고요. 가방 안에 있는 옷을 모두 꺼내서 몸을 덮어야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혹시나 싶어서 또 항공권 검색을 시도했는데요. 19만 8천 원짜리 떴네. 그래서 얼른 결제를 시도해봤는데 좌석이 없대요. 2시간의 실험 끝에 일단 33만 원짜리 티켓을 다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싼 티켓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까 같이 자던 동지들은 다 사라지고 저밖에 없습니다. 다시 활기차는 공항의 모습입니다. 에어서울은 4시 10분에 오픈이네요. 결국 다시 에어서울이다. 어제 자려고 찜했던 자리로 다시 와봤습니다.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일이 꿈꾼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잖아 오늘 아침에 추워서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되게 맛있다는 아닌데 양이 엄청 많네요. 아침 식당 하기 든든하겠네. 한국에서 자주 먹어본 식감이 아니라 그런지 꽤 매력적인 면 요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난에 빠진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철학적인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성선설, 성악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은 원래 악한 쪽으로 기운다 또는 선한 쪽으로 기운다. 전 예전에 성악설 쪽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성선설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착할 때가 있고 좀 심술 굳은 날도 있고 그냥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인간의 본성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누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또 이런 소리 했을 때 너그럽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너그럽게 안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인간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집에 가서 자고 싶다. 잠이 안 깬 것 같아서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페라떼 톨 사이즈 플라스틱 빨대예요. 그 후 계속 새로운 티켓을 구매하려 시도했지만 더 이상 저렴한 티켓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였어요. 결국 더 이상 티켓 서칭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하기로 했어요. 네. 저희가 좀 1시간 20분 정도 지금 지연돼가지고 지연됐어요? 네.
지금 12시 40분이었는데 2시에 변경돼서 네네네. 출발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곳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저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모르겠다. 그냥 즐겨. 서울은 갈 수 있잖아. 대략 3시간 남았네요. 이제는 일본에서 남은 시간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악몽 같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묘하게 여운이 남는 장소로 느껴졌어요. 일본 와서 느끼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지만 일본이 일본다운 걸 잘 보여주듯이 한국도 한국다운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일본 편의점 음식도 즐겼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신기해. 음식을 다 먹고 나니 갑자기 어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내가 시간을 또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탑승구를 향했는데 이번엔 안 늦었습니다. 아직 비행기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마음의 평화를 다시 찾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해보니 앞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창가 좌석이 제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또 운이 좋기도 하구나. 그리고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가자. 이 차 타고 싶었습니다. 얼마 후 노쇼 티켓 비용이 입금되었습니다. 무려 6만 원을 돌려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일본서 비행기를 놓치며 29만 원 정도의 지출이 더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하입 잊지 않고 해주시면 너무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네. 잊고 있었는데 주차 비용 4,500원이 더 늘어났네요.